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팀원 위메프 환불 막혔다. 어제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팀원이랑 위메프에서 판매한 여행 상품들이 지금 환불을 할래야 환불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환불이 안 되면 가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이 여행 상품 이용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용도 못하고 환불도 안 되고 무슨 얘기냐?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구매한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일면 소개긴 합니다만 살짝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팀원 위메프 상품의 판매 정산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팀원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등 어떤 상품을 사요. 돈을 냅니다. 그리고 팀원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자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소비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소비자는 결제를 했습니다. 돈이 팀원 위메프한테 갔어요. 근데 팀원 위메프가 상품 판매자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얘기를 하죠.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선 우리 돈 못 받았어요. 돈 받은 팀원 위메프한테 돈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팀원 위메프가 환불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난 돈을 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뭐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팀원 위메프 월 거래가 1조다. 1조 원입니다. 연 거래가 1조도 아니고요. 월 거래량이 1조입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과 환불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이냐? 네, 지금 Q10이 지금 이 현재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아무래도 팀원 위메프에 이 소유를 하고 있는 Q10이 무리하게 좀 인수를 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들여다만 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줄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큰 사안이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라. 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습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뭐 둘만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신임 지도부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뭐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의 인사들도 같이 만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화기애애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어제의 만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44대 42, 미 대선 박빙구도 재편. 네, 44%대 42%, 오차범위 내의 수치죠. 사실 누가 더 앞선다, 뒤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게 살짝 달라요. 볼까요? 44가 해리스고요. 42가 트럼프입니다. 사실 요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선 44, 42로 나온 건 있었지만 바뀌었었어요. 트럼프가 44면 해리스가 42였다라는 건데 이번엔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죠.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이라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여론조사에선 양자 대결, 다자 대결 다 해리스가 앞섰다라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8년 6개월 만에 희소식, 출생아 2달 연속 증가입니다. 여길 좀 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가 19,547명으로 1년 전보다 514명. 뭐 명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2.7%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엔 2.8% 증가했는데 이번 2.7% 증가했다. 지난달 그러니까 4월, 5월 연달아 증가한 거 8년 6개월 만이다라는 거예요. 와, 드디어 이 출생률이 늘어나는구나 싶은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2년도 아니고 2달 연속 증가가 8년 6개월 만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 저출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얘기냐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출생률이 반전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연달아 9번입니다. 3번, 4번 이게 쌓이고 쌓여야 출생률이 반전된 것 같아요. 네, 반등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좀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북한 오물풍선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어제 10번째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어요. 네. 이 오물풍선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항상 띄우는데 그중에 몇 개가 경내에 들어갔는지는 뭐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사진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위에 뭐가 하나 떠 있죠. 이게 사실 오물풍선입니다. 근데 이 오물풍선이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좀 해놓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인근인데 요 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대통령실로 바로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실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여기는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회 안에 의사당 있고 요 옆에 국회 도서관이 있죠. 국회 도서관 앞에도 떨어져서 지금 이 잔해물을 처리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경내도 떨어지고 국회 안에도 떨어지고 네. 여기저기 다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휴지랑 종이 조각이 아니라 위험한 무언가였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는 낙하하고 수거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터뜨리면 더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라고 얘기를 그러기에는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봤더니 낙하했는데 유독 화학물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뭐 한 번, 두 번은 좀 방심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맥콜 러브샷입니다. 네. 저희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맥콜이 뭐냐? 같이 보겠습니다. 윤한 6개월 만에 화합의 삼겹살 만찬. 네. 아까 저희 일면 속에서 살짝 봤죠. 두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두 사람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손을 꼭 잡고 화합의 삼겹살을 먹었다라는 거죠. 네. 화합의 비빔밥은 들어봤는데 화합의 삼겹살은 또 처음이네. 오늘이 중복이라 그런가요? 어제 만찬을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작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좀 했죠. 예. 그래 축하하고. 그래 도시락 갔다 여기서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조금. 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만찬까지 좀 진행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약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신지호 의원님, 제가 사실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화합의 비빔밥은 들어봤는데 화합의 삼겹살이라고 하면 삼겹살은 상추 깻잎이랑 화합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삼겹살이 그 3단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정대, 당정대 뭐 기쁜 뜻이.
뭐 어제 모든 메뉴를 네. 대통령께서 직접 다 픽을 했답니다. 네. 근데 삼겹살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메인 디쉬로 나왔잖아요. 당정대 간에 화합을 해보자 한 몸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겹살이라는 게 아주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남녀 간에 소개팅을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만남에서 그럴 먹기도 땐. 그렇고 네. 사돈 간에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먹기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편안한 사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삼겹살의 이 세 겹이 당정대를 뜻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처럼 그래요. 사실 삼겹살에 쌈 싸 먹으려면 쌈 싸 먹는 거를 뭐 소개팅 자리나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입 크게 벌리고 막 흘리고 막 이렇게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격이 없는 자리에 먹는 음식인 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삼겹살을 골랐다. 격이 없이 뭐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였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뭐 제가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날짜 그리고 초청된 사람들의 또 면면을 보면 어제가 사실 전당대회 있고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다음 해에 전당대회 뽑히고 다 다음 날 바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선출된 새 지도부뿐만 아니라 낙선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다 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삼겹살도 대통령이 직접 의미를 담아서 픽을 했다고 하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면은 전대 다다음 날 바로 만나는 낙선자들까지 함께하는 요거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실려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낙선자와 함께 네. 경선에서 진 사람들과 함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전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전대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떨 건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승자든 패자든 같이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같이 경쟁했던 후보,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 지도부까지 다 모여서 한다는 게 네. 저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고요. 독대 여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독대는 언제든지 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대 당일 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는 순망치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화합의 장이고요. 저는 삼겹살이라는 게 결국은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회식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회식이라는 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바꿔서 네. 편하게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혼밥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같이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방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운명 공동체 하나라는 데 의미를 두고 떨어진 사람도 당선된 사람도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보면은 뭐 떨어진 사람, 당선된 사람 다 같이 모였는데 일단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사를 좀 보실까요? 6개월 만에 마주보고 맥콜 러브샷, 윤한 갈등 해소되나? 네. 저희 맥콜 러브샷 오늘 저희 키워드기도 했죠. 맥주와 콜라를 가지고 러브샷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맥주는 윤 대통령 그리고 콜라는 한 대표는 술을 마시지 않죠. 제로 콜라를 마십니다. 두 사람 맥주와 제로 콜라를 들고 서로 러브샷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모습 저희가 잠깐 이 삼겹살 먹는 이 모습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삼겹살이 나온 후에는 취재진이 다 빠져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겹살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앉아서 뭔가 음식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인데 보면 윤 대통령 왼쪽엔 나경원 의원, 오른쪽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옆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있고요. 맞은편에 윤 대통령 맞은편에 한동훈 이 대표가 신임 대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어떻게 보면 두 줄로 쭉 앉았어요. 그랬는데 같이 마주보는 자리는 상석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였다라는 거죠.
근데 저 자리에서 이제 삼겹살 나오고 밥 먹다가 쌈 싸먹고 이렇게 하다가 맥코 러브샷을 했다라는 건데 이동학 의원님. 네. 사실 보통 이 러브샷이라는 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뭔가 친밀감, 호감 사이에서 나오는 게 러브샷인 건데 어제 분위기 러브샷 할 만큼 좋았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게 지금 웃는 게 아니다라는 웃는 게 생각이 아니다. 들었고 오히려 자리를 저렇게 만든 것 27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축하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상해요. 네. 그리고 지금 미묘하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바로 앞에 한동훈 위원장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 저 되게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 상석 바로 마주 보게 서로 앉아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같이 절반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거 신경 썼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가 실려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번 총선 때는 민심으로부터 대통령이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당원으로부터 대통령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대통령이 그동안 끌고 왔던 잘못된 방향으로 그 안에서 화합을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때 앞으로 저 미묘한 갈등 관계가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이 여당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서는 네. 아주 미묘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였고 저는 앞으로도 저 관전 포인트 자체가 향후에 이 집권 여당과 이 대통령실과의 긴장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브샷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웃는 게 웃는 자리가 아니었을 거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바로 맞은편은 아니다. 반만 점유를 하고 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대 변호사님. 그 회식할 때 러브샷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갈등이 해소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일 뿐이지 그 자체가 완전히 화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저 이동학 그 전 최고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 자리가 그 성격이 참 애매하다. 신임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선자를 위로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전임 비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짬뽕 같은 자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뭘 얘기하겠나. 그 여의도의 그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대표가 밥 먹읍시다라고 얘기하면 네. 오늘 누가 모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단체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로 소위 떼밥이라고 부르는데 단체로 밥 먹자는 얘기는 그냥 밥만 먹자는 얘기구나라고 알아들어요. 그 밥 먹는 자리에서 긴밀한 얘기를 하자라고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자리에 신임 지도부가 모였다면 네. 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둘러앉았다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정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저렇게 긴 자리에 앉아서 밥 먹다 보면 그냥 밥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제의 자리는 화합을 상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화합이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떼밥은 실속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신임 당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그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정 관계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벌어져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 저런 자리가 닷새 만에 이루어졌는데 딱 하루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가 좀 속이 불편한 거죠, 지금. 속이 불편하니까 남 집안 뭐 이렇게 화합하고 잘 되고 이런 거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양쪽 가능성은 다 있어요. 저거 뭐 하루 만에 됐다고 해서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관계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인지 아니면 또 기우뚱거릴 것인지 네. 양쪽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는 이 변화와 쇄신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당정 관계가요. 이게 지금 민주당 두 패널이 얘기해 주신 거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해도 화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물밑 갈등도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 중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서 키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출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한 갈등이 극대화될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서 지금 괜히 툴툴거리는 거다라는 취지로 신지호 의원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좀 같이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사람 어제 만났죠.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 27명 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럼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죠. 무슨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 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자들한테 하나가 돼서 한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잘 도와달라라고 했다. 만찬 중간에는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라고 참석자들한테 당부했다. 이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여러 차례 말하더라.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마세요. 우리 한동훈 대표 힘들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손을 내밀었다를 넘어서 백허그 수준 아닙니까? 아마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저 네. 말에 뼈가 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견을 드러낸 바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민심으로부터 심판당한 대통령, 그다음에 당원들로부터 심판당한 대통령 이런 워딩을 제가 썼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부합되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분명하게 이견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마이웨이 하는 그 길로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 점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 어제 회식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포위하는 구조거든요. 포위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 당선되신 감시해라. 분들만 뭐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네, 당선되신 분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낙선하신 분들을 굉장히 큰 이견 그리고 낙선하신 분들은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을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뭉치자는 건지 자기 쪽으로 뭉치자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견이 이제 발생될 것이고 특히나 내일 또 그 김건희 여사 건 관련된 또 이 특검법 관련된 청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 이 이슈들에서 결국에는 그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잘 관리하라는 투로 저는 들립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이동학 의원님 말씀하신 옆에서 씨 웃으셨어요. 네. 웃음의 의미 뭡니까? 제가 이렇게 웃을 때 보면 네. 진짜 웃는 거하고 가짜 웃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식해서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웃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대통령 표정,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뭐 어떤 행사장에서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악수를 네. 한 다음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허공을 주시하거나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본인의 스타일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면이 좀 있는지를 봤는데 그러지 않고요. 악수를 하거나 그러면 옆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입꼬리, 눈꼬리 그런 걸 봤을 땐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네. 기회를 요번에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당심은 60% 이상으로 확실하게 가름마를 타줬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도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저희가 첫 단추는 모든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네. 너무 과잉으로 정치 해석하면 역반응이 난다.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네. 더 많이 소통하고 잘하면 될 거라고.
만났을 때 현장에서의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감출 수 없이 얼굴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러웠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삐딱하게 볼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최고위를 주재를 했습니다. 주재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단호히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당대회 직후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란 얄팍한 기대를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대응을 잘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최혜병 특검법 오늘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했어요. 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요 내용 관련해서 향후 비공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위에서 뭔가 얘기가 오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희도 아마 요 얘기가 잠시 뒤에 좀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만찬 얘기를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뭐 우리 한동훈 대표 뭐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윤 필요할 땐 다이렉트 소통하자. 한과 당정대 화합 러브샷. 네. 필요할 때 다이렉트 소통하자라는 이 얘기가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한 대표가 당시 위원장일 때 제가 거절했어요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하지 그걸 왜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라는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두 사람 간에 통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어제 필요할 땐 다이렉트로 소통하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이제까지의 그 관례를 보면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에게 대통령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리한 겁니다. 그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동훈 대표가 그게 그 수락연설 마치고 네. 한 10분 후에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쵸. 그 10분 어간에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대통령이 꼭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슬슬 밑작업이라도 해둘까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뭐 지금 전화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넣어놓을까요? 그 얘기죠. 예, 안 밝혀진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분은 2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 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네. 윤 대통령도 필요할 땐 내가 대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네. 또 이제 그쪽 최고위원들이나 당 간부들은 대통령실 수석들하고 수시로 네. 소통하라 그런 주문을 한 거죠. 사실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당대표 선출이 되고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에 가기 전에 한 10분 상간에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사실 미리 얘기를 안 하면 핸드폰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지웠으면 모르는 번호로 뜨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건데 밑작업 해놓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두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했고 통화가 성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윤한 관계가 꼭 약간 이 지금까지 뭐 뭔가 다른 이견이 있었고 이런 틀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건 어제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 한 대표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그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떤 거냐 윤한 관계에 있어서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 변화 요구가 당심 대통령과 이견된 토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부터 좀 볼까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도 단결할 거다라면서도 단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견을 갖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데 요 얘기도 했어요. 사실 요 앞에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게 이번 전대의 포인트다.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대통령이랑 이견이 있을 때 단결하는데 대통령이랑 이견이 있을 때 토론한다. 당심, 민심 득표율이 같다는 게 포인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깜짝 놀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당대회에 뭐 지원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의 마음이라고 하는 윤심을 얻은 후보라고 자임을 했던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후보가 아주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당심에서도 62%가 넘는 득표를 했고요. 그렇죠. 민심에서도 63%가 넘는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이 60%가 넘는 득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결국은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면 작년 3.8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바꿨던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 선출 때를 말씀하시는 그랬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심과 그 민심을 8대 2로 반영을 하면서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민심이 당심이고 63%와 62%니까 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앞으로 윤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경고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네. 이렇게 당의 변화 요구가 당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 요구가 하는 당심을 윤심이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정 간의 갈등 관계가 뭐 수평적인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였던 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는 끌려가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끌고 오는 국민의 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또 발생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당이 주도하는 당의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네. 당이 주도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겠다.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윤심을 앞세운다면 네. 갈등 관계는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견이 발생하고 그 이견이 토론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 토론이 얼마만큼의 결과를 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민심, 당심, 윤심, 심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이런 거다. 당심과 민심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얘기하는 거에 윤심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를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안 따라오면 이견이 있을 땐 토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심에 따라가지 않고 토론에서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게 김준욱 대변인님의 지금 설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제 분위기 지금 저희가 살짝 얘기를 한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어제 뭐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이런 전언들, 발언들 말고 관심이 갔었던 건 독대를 하냐 안 하냐였었거든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한 독대 오늘 아니라도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독대는 없었다 어제는. 왜냐하면 뭐 꼭 어제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까 김기영 대변인님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두 번째 술은 언제 뜹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당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너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공동의 적이 너무 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그리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야당이라면 좀 느슨하게 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네.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이란 게 있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 관련해서는 한동훈 후보 시절에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승리와 경험을 쌓으면서 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이 독대라는 측면에서 실제 만나면 더 좋겠지만 네. 앞서 이제 신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되고 굉장히 정신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야 되고 생방송 한참 라이브를 잡혀 하는데도 있죠.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마음이 저는 대통령도 전직 현직 비서실장 만나면서 이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대란 형식은 유의미하지만 네. 꼭 만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내 것을 일방적으로 설득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또한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기득권이 돼 있고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런 힘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놓쳤던 부분도 토론 속에서 하다 보면 접점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 독대는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화통화로도 교집합을 찾아갈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도 곧 할 것 같다, 곧일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의 적이 너무 막강하다. 그러면서 지금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키워드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